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교육과 유기화학 전공을 하고 있는 김병성 교수입니다. 지식적인 여러 가지가 많죠. 예, 경남 진주에 있는 거천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에 있고 단과대학은 여러분들이 자연대, 이과대, 공대, 그다음에 법대, 의대 다 있지만 저는 소속이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은 저희는 예비교사라고 하죠. 나중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대학교에 진학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이고요. 단과대학이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전공 화학교육과에 있습니다. 화학교육과는 저희가 화학을 전공하겠죠, 당연히. 저도 화학을 전공했고 화학 중에서 세부 전공이 이제 유기화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화학으로 되어 있고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마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관심 있어서 이걸 보고 있겠죠, 그죠? 아마 그래서 유기화학이 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리고 제 이름은 김병선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미래교육센터에서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팅이 전자칠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으면은 저희가 소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볼륨을 높여야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냥 거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 저거 하는 것도 보이고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저희 실험, 여러분들하고 하는 실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주제를 기존에 아스피린 합성에 대해서 인류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라고 얘기해서 아스피린이라고 주제를 정했고요. 이 과정은 우리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화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물질을 만든다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죠? 여기 보면은 밑에 있는 태블릿, 경구용 약에 대한 아스피린에 대한 여기 화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스피린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거는 사실은 아스피린은 아닙니다. 아스피린 100mg, 200mg 조금 들어가 있는 거고 다른 흡수를 돕기 위한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은 저런 약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 의약품 성분을 인그레디언트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학부 목표를 크게 세 가지를 해놨는데 세 번째는 좀 다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야 되겠죠? 아스피린은 간단한 합성을 통해서 유기합성을 경험하며 화합으로 작용기에 따른 반응성을 이해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스피린을 만드는 비교적 간단한 합성법인데 이거를 유기합성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방법이라기보다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죠. 아스피린도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합물에 작용기에 따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스피린을 얘기했을 때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여기 또 이런 화학식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화학식을 봤을 때 얘기하는 살리실산과 아세트산 혹은 무수 아세트산을 이용해서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드는 아스피린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런 화학식을 이 반응을 통해서 이해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다시 목표로 돌아가면 어쨌든 작용기라는 간단한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화합물이 A라는 화합물이 B로 변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넣어준 특정 반응 조건에 의해서 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의 제일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해열제 또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합성함으로써 산과 알토르 에스테르 반응을 이해하는데 위에보다 같은 얘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작용기에 대한 얘기 중에서 알코올이라는 작용기, 산이라는 작용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들 실험을 하면서도 실제로 산 냄새가 나고 하겠죠. 냄새 맡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테르화 반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스토화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재결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마를 제가 그냥 합성 그냥 거기에 멈추지 않고 혼합물의 분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혼합물 분리는 콩하고 쌀을 어떻게 분리할 건가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화합물을 분리한다는 거,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서 아까 앞에서도 유기합성, 유기화합물, 아스피린 얘기했지만 그리고 앞에 사진으로 들어갔을 때 약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제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 때는 섞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든 화합물을 어떤 순수하지 않은 물질을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재결정이고 오늘 학습 목표는 실제로는 재결정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얘 왜 그런지에 대한 그죠?
재결정의 용해도에 대한 얘기죠. 뭐 여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사실 용해도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용해도 얘기는 중학교에 그냥 나오는 얘기고 뭐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은 이제 뭐 그보다는 다 이해를 하고 있겠죠. 이해를 해야 이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습 목표는 총 3가지 유기합성을 해서 이런 작용기를 통해서 반응성 유기하기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런 해열제 또는 해열진 통째라고 얘기하는 아스피린을 합성함에 의해서 산과 알토올 등의 에스테르와 화학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는 거. 세 번째, 재결정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화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를 얘기하기 전 실험의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요? 아스피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스피린의 원료는 버드나물에부터 인류가 최초로 사용을 한 진통제라고 얘기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 내과의사 히포크라테스가 기원, 히포크라테스 많이 알죠? 우리 의사에 가면은 뭐 나중에 의사 선생님 되고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분인 것 같아요. 자, 기원전 5세기부터 사용을 시작을 했고 1828년에 해열과 진통에 효과가 있는 살리시산 추출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는 성공했답니다. 했고 부작용으로 쓴맛이 지나쳤고 독일의 화학자 누구냐면 호프만이에요. 호프만이 이보다 부작용이 적은 아스피린을 합성했다는 얘기가 지금 이 아스피린의 큰 주제예요. 그럼 이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글로 적혀 있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약국에 가서 많은 약을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한국으로 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우리 진주는 어떻게 옆에 지리천이 있으니까 각종 생약 저기 산청에 있나요? 가면 허준 그 테마파크도 있죠, 그죠? 동의보감도 있고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나무 성분, 식물이나 생물에 있던 거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약을 섭취하는 거죠. 아스피린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적으로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 호프만이 했던 실험을 예전으로 돌아가서 같은 실험을 비슷한 실험을 해보는 거고 그 실험이 호프만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도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저도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실험을 세팅을 해서 아스피린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뭐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숙제로 한번 내줄게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그 다음 우리 실험 만나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과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버드나무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드나무를 먹었더니 아픈 게 괜찮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플 때마다 어떻게 버드나무를 내과에 있던 거 가지고 껍질을 벗고 질근질근 씹어 먹었겠죠. 씹어 먹기도 했고 혹은 어떻게 돼요? 끓여가지고 먹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던 거 그게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뭐 지혜롭게 하던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 그러면 그 예전에는 사람들은 뭐야? 버드나무를 그냥 막 먹었는데 이게 왜 버드나무를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버드나무를 먹으면 좋다는 아는데 버드나무 껍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잎이라기보다는 좋은데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걸 유효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28년에 처음으로 여기 있던 그 버드나무에 가면은 이 살리실산이라고 이게 여러분들 아스피린을 만드는 전구 물질을 들어있다라는 걸 알지. 이게 먹으면은 진통 소염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아니까 버드나무 그 껍데기를 쓴 거를 다 질근질근 씹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를 성공했다고 했냐면은 추출을 하는 거를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실험 목적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재결정도 얘기를 했지만 혼합물에 분리해서 추출도 목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할 수 있다는 옛날 방법을 했고 마지막에 가서 근데 이거 살리시나 자세는 쓴 거예요. 뭐죠? 알코올도 달려있고 산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되겠어요. 먹으면은 먹고 싶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혹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호프만 박사님이 이런 살리시산을 아세트산이랑 넣어가지고 했을 때 아세틸살리시산을 만들어가지고 쓰지 않고 에스터 반응이 되는 거죠. 에스터 반응은 여러분들이 사과향이라 했는데 보면 그 약간 달달한 향이 나요. 에스터가 있으면은 그래서 먹기에도 좋았겠죠, 그죠? 그리고 몸 안에 들어가면은 뒤에 가면은 다시 살리시산으로 돌아가서 이게 약성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그 화학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그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저 앞에 보고 얘기해요. 지금 카메라가 지금 여기 세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눈을 어디로 둬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앞에를 보고 얘기하면은 자, 살리시르산에다가 아세트산이랑 알코올과 산이 만나서 물 빠짐이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야? 축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축합 반응을 해서 산촉매를 사용해서 축합 반응에서 에스터화 반응 혹은 에스테로화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그 작용기를
알코올이라는 작용기를 여기에서 에스터로 바꾸면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나와 있는 거로 그러니까 축합 반응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거고.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 1, 2번 다 한 거예요, 벌써. 자, 그랬고 실제로 그러면 아스피린은 현대에서는 자세하게 보면은 연구를 하면서 지금 한 150년 정도 쭉 연구 히스토리가 쌓이겠죠, 그죠? 공식 명칭은 영어로 얘기하면 아유팩 네임이에요. 국제적으로 이제 화학 관련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름을 이제 만들 때 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세틸 살리실 에스라고 얘기하고, 아스피린이라는 거는 바스프에서 100년 전에 이거를 화물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커머셜 경구용 우리가 먹는 태블릿 먹는 약으로 만들었을 때 약 이름이 아스피린인 거예요. 아스피린이고, 이 아스피린이 그냥 어떤 제품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화합물의 그냥 보통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타이레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스피린도 마찬가지고,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 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걸로 줄 수 있고 다 서로 이해하겠죠, 그죠? 자, 얘는 백색의 결정성분 말이고요. 물에는 잘 안 녹아요. 왜 그러냐면은 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벤젠 꼬리가 있고, 이 앞에서 보면은 여기 물질에다 보면 꼬리가 있고, 다양한 물하고 수소 결합을 할 때 수소 결합 하나 할 게 있긴 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무극성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죠? 보고. 자, 그 다음에 얘 용도는 해열제 및 진통제, 항류마티스제에서 감기, 두통, 발한, 오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걸렸을 때 먹을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소염은 아니고 해열 진통제죠. 그러면은 페인킬러죠, 그죠? 통증이 있는 거를 줄여주고, 해열, 열이 몸에 올라가는 거를 줄여주는 거죠, 그죠? 소염은 아니에요. 인플라메이션에 대해 가지고 뭐가 염증이 생기고 했을 때 먹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해열제로 중증 해열 치료제 혈류를 촉진시켜 땀을 내게 한다, 몸에 기록이 되는 거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심한 구토, 이명 증상,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아스피린 정제는 이게 얘 자체는 이건 포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스피린의 분해.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 살리실산과 아세탄을 합쳐가지고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가수분해라고 얘기하면 여기 에스터가 만들어진 에스터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물 첨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첨가 반응을 해서 에스터가 이렇게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고, 작용기는 여기 지금 여기 그림이 바뀌었네요. 여기 작용기 두 개랑 이렇게 하는 게 뒤집어가지고 펴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애시드가 여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에스터가 애시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에스터는 여기 그대로, 애시드는 여기 그대로 있고, 여기 위에 그룹이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아스피린은 알산과 결합으로 물이 빠져 생성되었으니까 그 역반응. 우리가 앞에서 하는 거는 이게 가역반응, 역반응이었다. 지금 거꾸로 적었으니까 역반응이 지금 정반응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슬라이드는 여기서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쪽으로 자꾸 가리고 있어가지고 좀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냐면 아세틸 살리실산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는 수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되냐, 몸 안에서 물이 많으니까 얘들이 다시 몸 안에 돌아다니는 혈류에서 살리실산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살리산이 유효 성분이어가지고 몸에서 먹어야 될 거고요. 우리 화학 시간에 자꾸 생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학 이런 얘기를. 자, 다음은 살리실산은 분자 화학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실험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와가지고 실제로 해야 할 실험 스킴이거든요. 뭐냐면은 살리실산에다가 우리는 오늘은 아세트산이 아니라 무수 아세트산을 써요. 이거는 대학교 한 3학년 정도에 가서 유기학에서 배우는, 2학년, 3학년에서 배우는 유기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아세트산 유도체 중에 하나인 무수 아세트산을 쓴다는 거고, 무수 아세트산이라는 거는 아세트산을 두 개 반을 축합 반응을 통해서 만든 거죠. 그죠? 걔에다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황산을 쓸 수도 있고 인산을 쓸 수도 있고, 얘들을 촉매로 써요. 얘를 그냥 반응을 돌리면 반응이 참 느리거든요. 얘를 아스피린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촉매량의 조금의 인산이나 황산을 같이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우리는 우리 전체 실험에서는 인산을 쓸 거고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르스도 위치 이런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른 반응은 이제 보통 대학교 과정에서 일반화학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이제 아세트산, 염화 아세트산이에요. 이거는 염화 아세트산인데, 이것도 아세트산에 뭔가 비슷한 구조지만 유도체지만 조금 달라요. 합성적으로는 이게 더 깨끗하게 반응하고 해서 또 좋을 수도 있지만 피리디닌 같은 게 이제 더 추가적인 유기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반응을 돌려서 이제 이거는 암모늄 솔트가 M 플러스 해가지고 암모늄 클로라이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온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걸 써가지고
바이프로다고 이거를 이렇게 합성할 수도 있고 이거는 실제로 일반화학 실험 같은 경우 대학 교양형 과정에서 하는 실험에서는 많이 쓰는데 오늘은 뭐 여기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보통 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있지만. 네. 자, 다음 요 스킴은 화학 스킴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공업적으로 실제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쓰냐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살리실산의 그러니까 음이온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페놀이라고 얘기하는 페놀은 우리 그 물에서 옛날 한국에서 페놀 유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페놀이라는 화합물들은 이제 작용기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페놀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페놀에다가 CO2 했잖아요. 이산화탄소에다 페놀에다가 염기를 가해가 이산화탄소를 넣으면은 이 CO2가 오르스도 자리에 앞에서 얘기했던 데다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들어가면 다시 얘를 산처리를 해가지고 산을 넣어주면은 소듐이 없어지고 나트륨이 없어지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살리실산이라는 시작물이 맞죠? 막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페녹시아 나트륨과 여기가 페녹시아 나트륨과 이산화탄소를 고압화해서 가열해서 공업적으로 합성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아스피린 살리실산을 먹기 위해서 버드나무에서 작은 씹어 먹거나 끓여 먹다 하면 지금은 세상에서는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합성하는 사람들 혹은 공업화학자들이 있으니까 얘를 공업적으로 합성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버드나무 얘기하면 추출 얘기가 나왔는데 추출은 뭐냐면은 그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자,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16분 정도 시작됐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추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출. 어떤 화합물로부터 혼합물로부터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선택적으로 분리하려면 어떤 우리가 뭔 얘기냐면은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고체 액체 추출법, 액체 고체 뭐 고체 추출법 여러 가지가 있자면 말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분별 깍대기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그죠? 분별 깍대기에다가 층 분리로 물 유기층과 수용액층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걔를 갖다가 다시 비커에 집어 넣어 가지고 하는 여기 필요한 부분만 위층이든지 아래층이든지 우리가 받아가지고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게 뭐랑 같으냐 하면은 결국 어떤 용액에 들어있는 상태의 걸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죠? 뽑아낼 때 우리가 하는 재결정은 이제 고체 액체 추출법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서 고체를 빼내는 거는 재결정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추출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액체 추출법이겠죠. 그죠? 뭐요? 물층이 있고 유기층이 있고 유기물층이 있을 때 걔를 왜? 극성이나 무성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층분리가 됐을 때 물하고 기름 층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해가지고 분리를 한다는 방법 그런 게 있는 거죠. 다음에 가서 뭐 이런 추출을 할 때는 우리가 뒷과정에 대해서 이거를 뭐 시간 관계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추출에는 물에하고 해서 층분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용매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 용매들은 어떤 거 있냐면 다에틸 에터, 에테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화학 실험에서 쓰는 석유 에테르랑 비슷할 거예요. 얘가 석유 에테르는 실제로 에테르는 아니지만 에테르들의 혼합물이거든요. 뭐 이것도 찾아보는 게 되게 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다음에 펜테인 있고 다이클로로메테인 있고 클로로포름이 있고 자 헥세인 있고 에틸아스테이트가 있거든요. 뭐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유용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좋은 뭐 여기서 보고 한번 서로 다른 특징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몇 가지. 지금 제가 수업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에 있으면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이럴 건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게요. 이 테이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여러 가지 용매가 있고 용매는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BP, 보일링 포인트라고 얘는 끓는 점. 그 다음 밀도라고 얘는 덴시티라는 얘기. 그럼 얘들을 봤을 때 작은 데부터 35, 36, 40, 62, 69, 70 점점 분자가 더 커지면서 보일링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겠지. 이거는 이제 화학2에서도 화원에서 뭐 화물의 성질에 대해서도 배울 것 같아요, 그죠? 배우고 일반 화학에서도 4장 정도에서 4장은 아닌가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탄화수소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울 거고 두 번째 특징 밀도 얘기가 나오는데 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지금 보일까요? 보이죠? 뭐가 보여요? 거기 두 개는 클로로포름이나 다이클로로메테인은 1.329, 1.48이고 나머지는 0.71, 0.62, 0.66, 0.9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밀도의 기준은 뭐예요? 1을 기준으로 봐요. 1은 뭐의 밀도예요? 물의 밀도죠. 대부분. 걔를 기준이고 그러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물의 밀도가 그냥 1 근처인 거지. 1.004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염화물, 다이클로로메테인이나 클로로포름 같은 거로 돼 있는 거는 밀도가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같은 100ml라 해도 더 무겁겠죠. 그죠? 시험지로 와서 한번 할 때 여러분들 우리 다이클로로메테인이나 이런 거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에테르랑 두 개 비교해서. 같은 400ml GP기비용 갖다 놓고 두 개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느껴보면 되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장 실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용매를 이런 거를 써가지고 얘들 물이랑 안 섞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없는 거, 없는 거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중에서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 이런 건 여기 없죠. 왜냐하면은 그 추출할 때 물하고 추출할 때는 걔들을 많이 안 쓰거든요. 왜? 물하고 메탄올은 무한으로 섞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겠죠. 그런 게. 근데 추출 자체는 뭔가를 끓이기 위해서는 추출할 수 있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하는 그런 해서 추출 중에 뭐가 있어요? 소주에다가 인삼을 넣어가지고 술에다가 인삼을 넣어가지고 추출해내는 방. 왜? 인산에 좋은 성분 사포닌이나 다른 좋은 성분을 추출해가 빼내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요. 그런 거 할 때는 알코올도 쓰기는 쓰죠, 그냥 물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추출은 추출에 이용되는 얘기면은 추출도 추출이지만 증분리, 물하고 증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기물이라는 얘기를 한번 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재결정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뭐 말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재결정법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우리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죠? 소금물에서 소금을 넣는 방법.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엮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업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과학교육과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화학교육과에서 하는 실험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를 저도 이제 그 교육학 쪽이 전공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이 있어서 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개념은 아주 쉬운 개념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지에 대한 임시 심리학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습한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결정법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고체 유기화물을 정제함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고체 시료를 녹여서 다시 결정을 만드는 방법이며 시약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불순물을 녹이는 용매에 물질을 과부하시켜 불순물을 용매에 녹이고 순수하게 결정화시킨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소금물에서 소금물을 빼내는 방법이 재결정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죠. 고체 유기화물을 소금을 정제함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맞죠? 고체 식효를 녹여서 다시 결정을 만드는 방법이다. 소금을 물에 넣었다가 다시 녹여봐야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짠 소금을 바닷물에 녹여 있는 거를 다시 결정을 넣는 게 재결정법이죠. 시약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제음 얘기하면서 더 순수한 소금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불순물을 녹이는 용매에 물질을 과부하시켜 그냥 물에 소금이 있을 때 소금이 이게 바다에서 가면 정제염이 아닌 이상 그냥 안에 소금도 있고 바닷물에도 온갖 잡다한 찌꺼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를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 소금을 염전에서 얻어가지고 끓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시 물에다가 과량을 넣고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의 물에다가 넣으면 물 온도를 올려주면 어떻게 더 많이 녹겠지, 다 녹여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불순물 녹인다에 대해서 어떻게 온도를 낮추면 재결정을 하겠죠. 그게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인 거겠죠,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실험 과정에서 그런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볼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오늘 실험하고는 상관없는데 호라물의 분리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끓는 점이 다른 두 개의 액체 성분을 증기압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중류를 하는데 이거는 뭐 하면 돼요? 이게 아직 중고등학생한테 우리가 내가 아까도 알코올 얘기하면서 이제 술 담그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술을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컨셉은 알고 있잖아요. 중류에 대해서 증류식 소주와 그다음 공업적으로 만드는 그냥 소주의 차이. 그러면은 공업적으로 만든 알코올이랑 효모를 통해서 막걸리고 소주를 만드는 방법에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알코올을 에탄올을 어떻게 돼요? 증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TV에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전통주 같은 경우에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가 누룩을 빚고 해가지고 나오는 용액을 갖다가 다시 꺼놓고 단지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증류라는 게 끓이죠, 그죠? 그 끓였을 때 순수한 알코올 성분만을 뽑아내는 거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증류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증류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서 나온 소개되는 단순 증류, 분분 증류, 불변 끓는 증류, 강압 증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강압 증류 같은 나머지는 단순 증류는 그냥 걔 자체만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만 빼내는 거.
분별 중류는 물이랑 에탄올, 물이랑 메탄올을 집어넣었을 때의 두 개 중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빼내는 거. 혹은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화학 배울 때 나프타 공정에서 어떻게 석유층 있죠. 거기서 프로판, 부탄, 펜텐, 그 다음에 뭐 휘발유, 경유들을 순서대로 나프타 그 중류탑에서 순서대로 뽑아내는 게 그거에 해당하는 게 분별 중류고요. 감압 중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류를 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상압에서 물을 끓인다 그러면 물은 100도에 끓겠죠, 그죠? 근데 100도까지 끓여야 되잖아. 그게 싫으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저온으로 낮춰주는 거죠, 그죠? 압력을 낮춰주면 무슨 일이나요? 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럼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서 밥 짓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을 우리가 진주 정도 되면 해발이 뭐 50m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에 있으면 여기에서 끓이는 거랑 저 위에 있는 지리산 차왕봉 꼭대기 한 1900m 정도에 가서 끓이면 어떻게? 기압이 높으니까 더 낮죠. 낮게 해서 뭐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코펠에다가 돌을 얹어서 물을 끓여서 하는 것처럼, 그죠? 빨리 끓기 때문에 또 좀 더 있으라고 해주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중요한 데도 겪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험실 같은 데서는 이 압력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낮추면은 상온에서도 그냥 그 끓는 점을 내림을 훨씬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배운 지식이랑 한번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부터 지금부터 시문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쭉 어떻게 설명할지 되면 기계화학 시약이에요. 보면은 기계화학 시약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 할 때는 이건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시약 준비 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은 살리시스산이 있어야 될 거고 무수아세트산, 그다음 85% 인산은 뭐냐면은 인산 용액에서 이거 계산하면 재밌겠네요, 여러분들. 농도가 뭔지 퍼센트 농도 얘기할 때 몰 농도는 뭔지 몰랄 농도는 얘기했었어요. 인산 같은 거 하고는 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85% 인산에 몇 방울 우리가 총매반응 쓸 거고, 그다음 추출을 할 때 석유에테르를 쓸 거고, 그다음에 다이에틸 에테르는 우리가 추출을 할 때 석유에테르나 다이에테르를 써가지고 뭐 어떤 거를 할 때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하면 다 실험실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가열과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 온도를 높였다 낮을 때 필요한 거고, 뭐 온도계는 이제 온도를 보기 위해서 삼각 플라스크나 혹은 여기 삼각 플라스크입니다. 삼각 플라스크 혹은 둥근 바다 플라스크, 그거는 실험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피펫이나 용액 같은 걸 옮기고 할 때 피펫이 필요하고 스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필러는 이제 피펫을 사용하기 위한 건데, 뭐 요즘은 마이크로 파이펫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냥 뭐 피펫도 쓰고 파스텔로 파이펫도 쓰고 하기 때문에 보면 될 거고, 비커가 있는 거고, 물 이런 건 없지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네. 자,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서는 실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실험 방법 페이지가 한 10장 정도 쭉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간단해요. 여기 그림하고 모식도가 되어 있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삼각 플라스크나 뭐 비커가 이런 게 있는데, 실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실험실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계속 시작해서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험 세팅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실험 방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전체 실험 방법은 저희가 준비해 놨더라도 아니면 다른 교과서에 있는 고등학교 책, 뭐 아니면은 대학교 실험책에 대해서 있는 거를 항상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말이 보면은 되게 뭐 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수 아세트산 4.5mm를 피펫으로 가고 스포이드로 인산 5방울을 넣어서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거를 글이라는 거를 행위로 옮겨가지고 우리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적혀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펫으로 여기에서 말은 없지만 뭐예요? 무수 아세트산 4.5ml를 원래 용액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가지고 오고 걔를 그러면 피펫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피펫으로 가지고 와서 걔를 가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인산 5방울을 그냥 인산이 아니고 85% 인산 5방울인데 스포이드로 놀라면 어떻게 인산 병에서 5방울을 한 방울, 2방울, 3방울 옮겨와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피펫으로 옮겨와가지고 혹은 마이크로 파이펫 같은 걸로 혹은 이제 여기서는 아마 저기 플라스틱으로 된 피펫을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일회용으로 그걸로 1mm 정도를 조금 떼와서 다발다발 1방울, 2방울, 3방울 넣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행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런 실험실, 그래서 실험은 저도 전공이 유기학을 얘기했지만 화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아마 그런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기도 하고 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실험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지?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여기 실험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들을 그러면 이 실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플라스크를 꺼내요. 차가운 중류수 12.5ml를 가하고 실온까지 냉각시킨 후 얼음 속에 넣어 결정을 석출을 시킨다라는 게 실험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실험에 할 때는 이 말을 그덕기로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과 보고서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자, 플라스크를 꺼내가지고 비커에다 담았죠. 얘도 실제로. 비커 하려면 여기에도 얼음이 이만큼 있어야 되겠죠. 얼음물이. 뭐 얼음물을 만들 때는 얼음물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설명도 여러분들 노트에는 다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실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자, 차가운 중류. 차가우면 어떤 얼마나 차가운 게 차가운 중류예요? 0도? 4도? 10도? 그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가가여 실험까지 냉각시키는 뜨거운 용액이 반응을 넣었으면 차가워질 건데 이게 그렇다고 실험까지 냉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얼마 만에 냉각되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얼음 속에서 넣어서 결정을 턱축시킨다는 게 이제 재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죠? 얼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얼음물이 아니고 얼음물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디테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 실험이 끝날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실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쭉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나머지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플라스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나? 플라스크 안에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의식을 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게 반응이 가고 있구나, 반응이 안 가고 있구나,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걸 넣었을 때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반응은 8번의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인산 만들어질 때는 스핀이 만들어진 거는 인산을 넣고 나서부터죠. 그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 실험 방법에 대해서 이걸 동영상을 어떻게 전하면,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포즈를 하고 멈추고 동영상을, 뭐 영상을 보는 게 장점은 이거니까 멈추고 나서 실제로 한번 이 과정을 쭉 한번 다 보세요. 무슨 유인물을 나눠준 것도 볼 수 있고 돼 있는데, 하나 내가 항상 얘기하면서 이제 그 태클을 아닌 태클을 넣을 때 어떤 걸 가지고 넣나 하면, 저제 실험 중에서 이 부분이에요. 여기 3번에 반응열로 인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플라스크를 식혀서 8도에서 90도를 유지하면서 5분에서 10분 동안 교반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 어디에도 80에서 90도를 넣는 거 나와 있지 않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 셋업을 할 때 교반기를 이미 미리 온도를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인 거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실험할 때 무슨 과정이 있어요? 실제로 실험할 때 어떤 과정 많이 해봐요? 반응을 해도 갑자기 끓는 물이, 따뜻한 물이 필요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정수기에 가서 따뜻한 물 떠오거나 온수기가 있으면 다행이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한 5분 정도 설명한 건 뭐냐면 평소에 유기학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한 큰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험은 요거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삼각 플라스크나 라운드 바텀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교반기에 잘 설치를 하고, 교반기에다가 전원이 연결되어 있겠죠. 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온도 조절. 하나는 교반할 수 있는. 자, 이게 교반한다는 얘기인데 그 막대 자석도 하나 이거 막대가 아니고 그 스터링 바도 그 교반 자석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 얘기도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설치를 하고, 온도계도 옆에 있는 거. 온도계 이렇게 세워놓으면 공중에 떠 있을까? 아니죠.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다가 스탠드에다가 고리 잘 걸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생각하고. 자, 살리시살은 여러 가지 실험 레포트에 대해서 뭐 2.1g 넣는 데도 있고 4.2g도 있고, 2.1, 4.2 왜 그래요? 양이 2배겠죠. 그런 게 있는 거고, 저희가 보통 실험해 보면은 2.1g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는 거에서. 너무 많은 것도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나중에 만들고 버리는 것밖에 우리 실제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플라스크에 넣어가지고 반응을 준비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반한 상태에서 무사태산 4.5mm를 빼와가지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용액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플라스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무사태산을 넣으면은 아스피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이 반응은 강산이라는 인산 혹은 황산의 촉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넣은 다음부터 이제 반응이 갈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때 반응열로 인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막 하면서, 이거는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합물이 A라는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거지. 그 방출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플라스크의 온도를 높이는 거지. 물이 끓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응열이 그래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죠? 급격하면서 올라가면서 하지만, 그래서 물중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도 정도 유지를 해주고, 너무 급격하면은 찬물을 뺄 수도 있지만 그건 상황을 봐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5에서 10분 동안 교반하는데, 여러분들이 노트에도 5분 만에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얼마나 물의 온도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지켜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읽어볼게요. 급격한 반응이 끝나고 온도가 내려가면 물중탕 온도를 올려서 내부 온도를 80에 90 정도로 누르고, 너무 올려주면 또 오버히팅이 되면 빼도 돼요. 그걸 조절해도 되고, 대부분은 근데 80에서 90도를 그냥 유지하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좀 사고 났을 때 얘기고. 자, 10분 더 뭐 유지하고 반응물 교반하면서 10분 더 가열한다. 총 한 2, 30분 정도 가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플라스크를 꺼내서 뭘 하죠? 플라스크를 꺼내서 차가운 중류수 12.5ml를 넣어서 물을 추가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서 실온까지 냉각시켜 놓은 뜨거운 용액에다 물을 넣어줬으니까 식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뭐 천천히 놔두면은,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얼음 속에 넣어서 결정을 속출한다는 거는 재결정을 하는 거예요. 얼음이 아니고 이거 얼음물입니다. 얼음물 속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돌리고 여기서 반응 세트를 해가 돌리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이 플라스크를 물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실제로 가열을 89에서 90도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뺀 다음에 상온에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상온에서 그 다음에 얼음물을 채워주면 되겠지. 여기 안에다 채우는 건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다음은 만약 결정이 생기지 않으면 기벽을 건질러줘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과냉각된 상태에서인데도 추출이 안 된다. 그랬을 때 뭔가 약수저를 넣어준 거 아니면 유막대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플러스 기벽을 걸러주면 어떻게 돼요? 과냉각된 시스템을 깨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결정의 시드가 생기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결정이 생겼어요. 용액 안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예요? 이 용액 안에 용액이 전체 물이라는 용액이 있고 아세트산도 들어있고 살리산도 들어있고 아스피린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고체로 이제 떨어졌어요. 결정을 속출했으니까 어떻게 돼? 그 결정을 또 분리해야 되는 거지. 그 분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과 필트레이션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아스피레이터 연결돼 있고 뭐 여기 모식도를 그려놓긴 했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렇게 이쁘지는 그리지는 못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인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 결정을 흡입 요구하고 소량의 물로 2번 정도 식혀주는 불순물은 내가하게 하고 나온 용면을 시계 접시에다가 뭐냐면은 이게 교반기에다가 따뜻한 물이 교반물에다가 교반기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히팅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스피린을 넣어놓고 끓여주면은 물이 끓으면서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물이나 아세트산을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빳빳하다기보다 뽀송뽀송한 아스피린이 나오게 될게요. 단 불순물이 아직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불순물이 아직 있는 아스피린 1g을 다시 한번 재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걸 할 때 사용하는 게 에테르에다가 다시 녹여요. 녹일 때 잘 녹지 않으면 물중탕에서 넣어주면 다시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이거 아까 쓰던 플라스크 아니에요. 새 플라스크예요. 새 플라스크에다가 다시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재결정에서 나온 아스피린을 1g 넣어주고 석유에테르를 아마 여기서 그냥 에테르는 석유에테르일 거예요. 걔를 넣어줘서 다시 녹여줘요. 녹여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때 녹일 때 다 녹지 않으면은 필터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녹은 원래 모액만 모아요. 그 모액에다 석유에테르를 더 넣어가지고 재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을 하고 재결정할 때는 아스피린을 물에서 재결정을 시키는 거고 지금은 유기용매에서 재결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첨가한 후 이 양에 대해서는 아마 실험을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고 아마 실험을 하면서 정확히 8ml를 넣었다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 과정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유기물에 있던 거를 다시 재결정 높은 온도에서 녹여가지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석출을 시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나온 소량의 석들을 씻은 다음에 건조한 무게를 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수요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실험할 때 실험실에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없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응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반응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나눠드릴 건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하는 제일 기본은 이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시작을 해가지고 TLC Thin Layer 크로마토그래피로 보서 우리가 정성 분석을 해서 살리실산이 용액안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스피린을 두 가지가 나와요. 불순한 아스피린, 깨끗한 아스피린, 좀 더 정제된 아스피린이 나오는데 걔들을 NMR이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없지만 유기분광을 이용해서 우리 장비가 실험실에 있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다시 얼마나 순수한지를 조별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프랙티스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에 설명이 길었지만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하기 위한 사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었고 제가 오늘 뭐 말이 빠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포인트는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비보고서를 작성하고 와가지고 실험을 보고 해야 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하는 과정이 그냥 수동적으로 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체득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제가 뭐였을까요? 마지막 레트로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스피린 합성이었습니다. 그죠? 막 가겠습니다. 이게 빨리 간다고 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이쪽이 안 됐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학습 목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실험실에 했을 때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꾸로 할게요. 재결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실제 실험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뭐였어요? 그건 용해도하고 관련이 있죠. 이 과학적 시제는 우리가 뭐 이론에 대한 얘기는 안 하니까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용해도가 어떤 물질의 용해도가 높은 온도랑 낮은 온도에서 타해나는 것을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고. 그다음 삼각활동을 위해서 에스테르화 반응, 화학 나중에 어드밴스 과정이나 화투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일반화학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거를 실제로 반응을 해보고 플라스크 안에서 아까 실험 방법이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란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반응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이론 설명한 것 중에서 같은 게 이게 유기합성법으로 어떤 간단한 살리실산에서 아스피린 분자를 합성한다. 그 반응은 뭐다? 촉합 반응이다. 그죠? 물을 물을 빼내는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작용기가 알코올이랑 산이 있었던 게 에스터로 하는 에스테르화 반응 혹은 에스터화 반응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을 통해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3대 화학교육과의 김병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실험실에서 같이 아스피린 합성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이게 설명을 해보니까 거의 처음이에요. 한번 해가지고 조금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실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